자, 그러면 저희가 강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기 화면에 나왔는데요. 그 뇌가 생성되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신경세포 뉴런이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이 나왔는데, 특히 이따가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산모 마사지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임산부의 그 불편한 증상을 해소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태교의 연장선이고, 특히 터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EQ 발달뿐만 아니라 IQ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산모 마사지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거나 뭐 마케팅을 하실 때는 이제 그런 부분, 당신의 불편한, 당신이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하다라는 거 정말 사실이거든요. 특히 그리고 아이의 그 감성적인 부분이나 IQ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임산부의 그 척추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저희가 일반인들의 이제 척추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척추에 변화가 있죠. 그래서 자궁이 확대되면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힘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다양한 부위에 이제 압력이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몸의 형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척추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임신을 하면서 특히 또 출산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 제가 봤을 때 척추를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체형의 변화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 자궁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몸을 지탱하려다 보니까 우선 경추에 우선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C컬이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C컬이 될 수가 있고, 특히 또 어깨, 가슴이 달려 있죠. 가슴이 달려 있는데 여기 너무 무게가 많이 실리는 거죠. 유방이 확대되면서. 그래서 어깨 통증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허리 통증 당연히 오겠죠. 앞쪽으로 하중에 실리다 보니까 뒤쪽으로 계속 나는 직립보행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힘을 뒤쪽으로 쏠리고, 그다음에 자궁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자골이나 이제 꼬리뼈, 천골을 누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고요. 자, 체형의 변화를 보게 되면 우선 단계별로 이제 본 건데요. 우선 저희가 임신을 하기 전, 이제 슬슬 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복부가 확대가 되기 시작했죠. 자궁이 확대되면서 복부가 팽창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만삭에서 이제 출산이 되어서 이제 가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우선 출산을 하고 나서 우선 체형의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그 출산하게 되면 그 출산 시에 있었던 그런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출산 후에 뭐들 드시던가요? 부종 뺀다고. 호박 좋습니다. 또 뭐 다려 먹던가요? 잉어, 가물치 막 이런 거 막 다려서 드시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게 뭐 체질에 맞으면 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좀 뷰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학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근막을 테라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근육을 마사지를 한다거나 다양한 케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이제 화장품 쪽에서 저는 일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럴 때 또 좋은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용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산모 마사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산모 마사지는요,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내 환경이 IQ를 좌우한다. 이건 뭐 제가 드린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네이처지 아시죠? 네이처지에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IQ를 결정하는 데 48% 역할밖에 못하며 인간의 지능 지수를 형성하는 데는 자궁 내 환경, 즉 태내 환경이 결정적이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자궁 내에 좋은 환경을 제공을 잘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그 태아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잘 건강하게 그 안에서 성장을 시키느냐가 그 아이가 머리가 좋아지고 감성적으로 얼마나 풍부해지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교육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환경적인 요소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태아도 또 외부 자극에 영향을 반응하는 엄연한 인격체이고 엄마의 정서나 감정이 그대로 아기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모들 보게 되면
그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그 7도라고 있어요. 7도. 그래서 뭐 보지 마라. 뭐 이렇게 뭐 잘린 것도 먹지 말아라. 남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교에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주장하는 7가지 그 불문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터치가 들어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좀 제한적인 것들을 좀 배제하고 하지 않으면서 전문적인 산모 케어를 받는다고 한다면 더 행복한 출산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그다음에 요즘 천재 낳기 뭐 어린이 뭐 영재 키우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천재 아이 출산하기 뭐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데 그런 거 부럽지 않은 그런 출산을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모 마사지의 목적은요. 저는 총 4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모가 건강해야 태아가 건강하겠죠. 그리고 산모가 스트레스 덜 받아야 태아도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그래서 산모를 얼마만큼 행복하게 해주느냐. 특히 우리가 각 그 개월수별로 나타나는 통증들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우선 산모뿐만이 아니라 태아가 건강하겠죠. 그래서 산모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뭐 부종, 그다음에 다양한 통증, 다양한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들, 그래서 뭐 어깨에 나타나는 거, 가슴에 유방에 나타나는 거, 네, 허리에 나타나는 거, 골반에 나타나는 거, 다리에 나타나는 거, 발에 나타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케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외형적인 거, 또 우리가 또 뷰티 또 산모들도 여성이죠. 예뻐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까지 같이 관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모의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출산에 대한 그 출산하고 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그것들 굉장히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죠. 요즘 왜냐하면 기형아 출산율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산모들 굉장히 까다롭죠. 뭐 유통기한 따지고 성분 따지고 못 따지고 저희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희 쪽에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에 뭐에는 뭐 파라벤이 안 들어가 있느냐 파라벤이 워낙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꼬치꼬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까다롭게 모든 것을 이제 사물들을 그다음에 모든 이슈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또 출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막달되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때는 또 특히 산모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모 마사지는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월 초부터 자궁이 착상이 끝난 다음부터는 산모 마사지가 가능하다. 그럼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산모 마사지는? 네? 9개월? 출산할 때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출산할 때 아까 보셨죠? 막 척추가 움직이는 것도 보셨고 근육이 막 경직되겠죠? 이랬을 때 마사지 같이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모 병원에서는 아로마 분만 요법으로 꽤 유명해졌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 클리닉으로서 굉장히 모든 여성들한테 자리매김을 했죠. 대표적인 것이 차의과대학입니다. 차병원 아시죠? 아로마 분만 클리닉이 전문적으로 있었어요. 약 10년 전에는요. 그래서 거기서 아로마 분만 요법이라고 해서 뭐냐면 아로마 향을 발향해 주는 거예요. 분만실에서 행복하게 그래서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아로마 분만이었고 뭐 여러분들 분만 요법에 다양한 게 있죠. 뭐 수중 분만도 들어보셨을 거고 루미에르 분만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만이 있는데 그런 분만들 중에서도 이 터치가 같이 들어간다면 더없이 좋겠죠. 특히 이런 터치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경계를 푸는 것도 있고요. 마음의 경계를 푼다는 것은 마음의 그 두꺼운 근육을 푼다는 건데 몸에다 닿았을 때 몸에 있는 근육이 풀어질까 안 풀어질까요? 풀어지겠죠. 특히 아까 전에서 말씀해주신 그 근막 같은 경우는 숨만 올려놔도 막 그 경직되어 있는 근육이 달달달달달 바이브레이션을 떨면서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요. 특히 태교, 터치를 통한 태아의 IQ와 EQ를 발달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여러분들 아까 그 캥거루 케어 보셨죠? 그래서 사실 캥거루 케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에 우선 그 의료적인 기술력이 닿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캥거루 요법을 탄생시킨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없다 보니 그러면 엄마의 체온을 이용하자. 그래서 그 캥거루 동물에서 착안한 거죠. 걔는 왜 아기를 여기다가 배에다 넣고 다니까 엄마랑 같이. 그래서 그 방법을 착안해서 만든 것이 캥거루 케어인데 그렇게 캥거루 케어로 요즘은 우리나라는요 그 미숙아들만 캥거루 케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다 엄마 가슴에다 올려주기도 하고 특히 요즘은 또 누구한테 올려주는지 아세요? 아빠, 그렇죠? 아빠
가슴이 털났어 막 깜짝 놀랐어요. 동영상 보는데 이건 뭐지? 봤더니 아빠 가슴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태교할 때 죄송합니다. 태교할 때 누가 책을 읽어주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왜? 그렇죠. 그 중성적인 그 저음이 아이의 태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뭐 뇌파나 이런 또 뮤직 테라피와 연관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터치를 통한 태아의 EQ나 IQ가 발달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뭐냐면 바로 자연 분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막달되게 되면요, 천골 부분을 마사지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골반 마사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골반을 좀 봐달라 그랬었잖아요. 아이가 나오려면 뭐가 벌어져야 되나요? 골반이 확 하고 벌어져줘야 애가 쑥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골반이 요즘 현대 여성들도 그렇고 이 골근법만 또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아주 사업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만큼 골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성들이 이제 얼굴 외형적인 것 중에서 이제 골반에 관심을 갖는 분보다는 이제 눈에 드러나는 부분에 관심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반 마사지를 많이 해주게 되면 우선 자골이 잘 벌어져요. 그래서 자연 분만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재앙적인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재앙적이라는 것은 일단 뭘 하게 되나요? 우리 몸을 그죠? 칼로 외과적인 수술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몸에서 뭔가 외과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 혈관이 잘려나가고 뭔가가 혈액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순환되는 것을 이렇게 딱 그냥 절단을 해버려서 순환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서 그거 꺼내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꼬매주죠. 그 다음에는 뭐 혈관이 재생되는 시간까지는 우리가 부종이 계속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기술이 많이 발달되긴 했지만 그래도 재앙절개보다는 그 외과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 또 부종이 발생하고 여파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이 더 좋죠. 특히 요즘은 자연분만을 하려는 또 운동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분만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모 마사지를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우선 영상을 2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산모 마사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유튜브 가게 되면 요즘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하는 산모 마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년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산모 마사지를 하게 되면 우선 불편한 부위가 한두 부위인가요? 한두 부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 관리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많은 노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찍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선 외국에서 하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좀 일부 볼 거고요. 제가 하는 영상을 좀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제가 왜 보여드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산모 마사지 할 때는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세로 마사지를 하게끔 하느냐가 산모를 얼마만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느냐인데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바로 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울 수는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있습니다. 있으나 오랫동안 못 누워 있는다는 거죠. 특히 그리고 산모 마사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마사지 하게 되면 시간은 그냥 이 사람은 한 3시간 동안 시간적 여유 있대. 그냥 주구장창 3시간? 아니 2시간? 1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거? 2시간? 1시간? 1시간 할까요? 1시간. 그래서 저도 1시간을 제안을 드려요. 저도 1시간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부종이 심각하다거나 통증 부위가 좀 많다고 한다면 1시간 반까지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오랫동안 눕혀놓게 되면 그 침대가 어떤가요? 너무 침대가 넓은 데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너무 넓은 침대는요, 산모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일반인이랑 똑같아요. 마사지 할 때 너무 넓은 침대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적정한 그 기자재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너무 오랫동안 눕혀놓는 거 좋지가 않죠. 특히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마사지 한다고 좋나요? 일어나면 얼굴 더 띵띵 부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적정한 시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횟수. 주기는. 산모 마사지 주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꼴리는 대로? 산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산모 마사지는 제가 봤을 때 매일매일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경제적인 거나 뭐 시간적인 거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케어를 본인이 이제 자주 못 받는다, 뭐 거리상 문제, 다양한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집에서 본인이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특히 터치는요, 지금 우리 산모 마사지 하는 주 목적이 뭐라고요? 본인의 불편한 증상도 해소하긴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모를 앉혀놓고 알려줘야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특히 태교할 때 그 태아한테 좋은 터치는, 가장 좋은 터치는 누구 터치일까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의 터치보다는 엄마의 터치가 너무너무 좋겠죠. 엄마의 터치, 특히 가족의 터치, 아빠의 터치. 그래서 아빠랑 그 산모를 불러다 놓고 우리도 교육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모의 그 관리 시간, 그다음에 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산모 관리할 때 그럼 재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재료. 마사지를 하려면 그냥 맨 피부에다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재료는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재료는 뭐 우선 밑글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밑글림이 있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오일류를 쓰면 좋죠. 그래서 뭐 식물성 오일이나 이런 걸 쓰시면 좋은데 우리가 아로마 오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별로 그 다양한 효능들을 하죠. 그래서 근데 산모한테 쓸 때 제한적이에요, 오일이. 어떤 거는 왜냐면 이렇게 임산부한테 쓰지 말라는 오일이 있어요.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 자궁을 수축을 시켜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자궁이 확 수축돼 버려. 그럼 뭔가요? 출산이 돼 버리는 거죠. 출산 니코로 다르게 얘기하면 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그다음에 임산부가 부종이 너무 심하다거나 통증이 너무 있다거나 그러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들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우선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런 향을 이용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할 때 오일을 이용하는데 식물성 오일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에센셜 오일을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egnant women is I also work their arms because they usually come in, they need more than just the back work. So let me get a little oil. 자, 옆으로 누웠죠? 옆으로 누워서 저 임상호 there's 마사지 not 같은 really 경우는 anything to 우선 worry about so much on 삼면에서 that. 마사지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측면에 But 눕혀놓고 you do want to 그 be 다음에 aware that 반대쪽으로 눕고 그 다음에 정면으로 누워서 things are a 마사지를 little bit different. 해드릴 수 있습니다. You want to 근데 start 참 with 외국은 참 hand. 독특하죠. 우리는 마사지 할 때 이런 액세서리 다 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시술자나 꼭 액세서리 끼고 해. Pretty standard. 상관없나 봐요. 좀 저거 볼 때마다 저는 외국 영상 볼 때마다 저거 괜찮은가 안전한가 맨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It's just always a little 네, awkward 이렇게 when the 해서 body's not 이제 lying 구석구석 마사지 해주는 flat, 거죠. face down, 여자 행복해하고 face 있어요? up. It just puts the anatomy in a little bit 그래서 좀 different position. 심각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고객의 그 목을 보세요. 목. 목이 어떤가요? 좀 편해 보이나요? And give some range of 저희가 motion. 우선 산모 마사지 할 때는 바디 쿠션이 개월수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굴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 지금 이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제 생각에는 바디 필로우가 베개 있죠? 얼굴에 밴 베개가 조금 더 높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어깨에다가 무리가 가지 않게끔. 경추가 지금 이렇게 휘었죠? 약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척추가 이런 바디 필로우 자체로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좀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목 부분에 베개를 좀 높이를 높여놓고 그다음에 좀 앞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어퍼 암을 한대요. 위팔을 한대요. 네. And you can tell. You can tell by the way that they're breathing, the respiration, other little signs. 다리 나왔네요. 다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팔에 보세요. 팔. 연이 보이시죠? 팔이 좀 떨어져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예쁜 인형 있죠. 그 팔이 너무 이렇게 떨궈서 다른 신체 부분을 누르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바디 쿠션 하나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예쁜 인형, 그래서 뭐 남자이라 그러면은 뭐 남자 인형, 아니면 여자이라 그러면 여자 인형을 끼워주시면 좋고. 특히 다리 같은 경우는 다리에도 지금 바디 쿠션을 받쳐놨어요. 근데 다리 쿠션 같은 경우도 체형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좀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이 될 수 있게끔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몇 년 전에 찍은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가
그 영상을 저희가 비전문가들이 찍다 보니까 좀 저희가 얼굴이 노출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끊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리가 좀 떨궈져 있죠? 밑에. 이렇게 되면 어디를 누르게 되냐면 복부를 누르게 돼요. 복부를 누르게 돼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리를 더 높여놓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준비사항. 해결을 틀기 위한 오디오. 이렇게 특이하게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예요. 자, 여기서 바디 쿠션을 받치고 이렇게 뭐 향을 이용한 먼저 릴렉스를 좀 시켜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제 고객을 옆으로 돌려줍니다. 네. 그리고 가슴에다 뭘 안 치고 이분도 지금 저희 베개를 좀 낮게 베는데 조금 높게 베면 더 좋습니다. 다리를 노출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분이랑 좀 다른 마사지 형태로 좀 들어갈 거예요. 저희 한번 보시면 다 노출을 합니다. 섹시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게 잔잔한 음악이 좀 나오면 좋겠죠. 음악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마이크. 예, 음악에 대해서 음악이 좀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음악은 바로 이걸 본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고객의 피부 타입에 맞는 뭐 오일이나 아니면 증상에 맞는 오일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전신을 한꺼번에 애플라즈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전신을 같이. 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하게 해야 될까요? 네? 약하게? 좀 강하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좀 어떻게 해요? 좀 강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요. 특히 이제 복부나 이런 데 막 강하게 누르진 않겠죠. 뭐 천골이나 이런 데 막 세게 누르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전신을 한꺼번에 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플라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옆면에 이렇게 측면으로 누워서 한 20분. 반대로 돌아놓고 또 20분. 정면에 누워서 다리와 복부와 가슴과 팔과 이렇게 해서 20분. 그렇게 되면 딱 1시간 트리트먼트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예전에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리도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사지를 할 때는요, 이럴 때 손만 이용하기보다는 또 뭘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임신 전에도 본인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를 시켜서 면역력을 자체적으로 자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마사지 할 때도 열 관리를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임산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다고요? 더위를 많이 느낀다 아니면 덜 느낀다? 많이 느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실내 온도나 이런 거 좀 낮아도 상관이 없는데 몸에 댈 때는 이런 스톤 테라피를 해주면 더 좋겠죠. 특히 부종이 있다고 한다면 따뜻한 스톤, 차가운 스톤 번갈아 가면서 온열, 그러니까 온냉법을 같이 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종이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너무 낮춰놓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임산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안 나오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 다리를 좀 더 들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더 들어서 이 복부가 눌리지 않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 어깨 높이만큼 바디 쿠션을 대주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웠을 때 고객이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팔을 이렇게 뭘 안을 수 있는 뭔가의 바디 쿠션을 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때로는 좀 강하게 좀 들어가는 부위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진행을 하고요. 영상을 좀 돌려볼까요? 그렇죠. 옆에 지금 측면으로 누워서 이제 마사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경찰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옆으로 돌아 누웠네요. 돌아 누웠어요, 이분이요. 임산부 아니고요. 예, 돌아 누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면으로 누웠을 때는
특히 발끝, 말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그 발가락, 손가락 이런 데가 그 부종이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수욕이나 아로마 족욕들 많이 하시죠. 특히 우리가 임산부가 되면 발 관리 많이 받으러 다니시죠? 네, 이제 정면으로 누운 겁니다. 이제 정면으로 누웠을 때 특히 무릎 밑에다가, 왜냐하면 똑바로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무릎 밑에다가 바디 쿠션을 대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 관리하고, 네, 복부 관리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복부 관리는 임산부가 아닌지라, 특히 복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압은 제로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장 흐르는 방향으로 그냥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손을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개월수가 되면 복부에다 올려놓으라고 하면 좋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아이의 태동을 느끼면서 같이 받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그 연골 부분 굉장히 빈번하게 마찰을 통해서 마사지 해주면 더 좋겠죠. 이제 복부 하는 거예요. 임산부 아닌 거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했고 가슴 진행이 됐습니다. 해줘야겠죠. 특히 유방통 예방을 위해서 이런 마사지가 되고, 특히 팔 부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임산부 마사지 할 때 저희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임산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디 필로우를 사용해서 얼마만큼 임산부를 안락하게 모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관리할 때 저희가 방법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근육 마사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죠?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할 수 있죠. 특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꼭 알고 있은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 크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톤 테라피, 온냉 관리를 같이 하면 더 좋겠죠. 특히 부종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따뜻한 돌과 차가운 돌을 같이 사용하시면서 부종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개 청결요법 들어보셨죠? CSD라고. 그래서 이런 요법도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태교의 일환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오라소마와 레이키, 네, 음악 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저희가 손을 이용한 근육 마사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레이키라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레이키를 우선 레이키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레이키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레이키는 이게 꼭 산모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특히 저는 저희 직원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꼭 이 레이키는 저희가 꼭 안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 하다 보면 여러분 몸이 스스로 지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레이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치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우선 레이키라는 것은요, 레이와 기,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우선 일본의 우스이 마카오라는 박사가 우선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숲속을 거닐고 있었대요. 숲속을 거닐다가 2500년 전에 그 인도의 버머전을,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아주 옛날 책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대 때 쓰던 치유 방법이 써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본에서는 이제 그 레이키라는 것이 영기, 그러니까 신성하고 아주 고귀한 에너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키는요, 우선 발전이 된 것이 미국에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이키에 대한 협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바라 레이라는 박사가 레이키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재에 없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레이키라는 것은 생명 에너지를 회복하고 균형을 잡는 특수한 테크닉이다. 근데 특수한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제가 심벌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심벌을 잘 외우고만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이키는 그러니까 자기 치유 능력을 사용하는데 우선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영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정을 모두 함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레이키는요, 다른 테라피와 함께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사용하시는 그런 뭐 매뉴얼 마사지나 근육 마사지나 아로마 테라피나 이런 것과 같이 할 수 있고요. 특히 레이키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외국의 그 유명한 리조트나 스파센터 보게 되면 레이키라는 게 항목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좋을 만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레이키 효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 능력을 높여주는 그 레이키는요, 우선 세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우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여러분 통증을 해소하거나, 그 다음에 편안하게 숙면을 취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굉장히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레이키를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정서가 여러분들이 바뀔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레이키를 많이 하다 보면 직관력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직감력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나 집중을 잘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레이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레이키를 할 때는요, 우선 레이키는요, 장시간 수행이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피부관리 쪽에서 손을 사용하시거나 대체요법 쪽에서 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금방 배울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훈련 없이 누구라도 한번 이 레이키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이게 심벌이 나와요. 근데 그걸 사살을 받으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 보면 이게 에너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짱풍 하면서 막 힘쓰고 본인이 딱 쓰러지죠. 근데 이렇게 본인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사지 하다 보면 기를 넣고 뭐 내가 고객의 나쁜 기운을 내가 받고 뭐 이걸 빼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뭐 전달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특히 레이키는요, 시공간을 넘어서서 힐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국 사이트에다가 야후나 이런 데다가 이제 레이키 뭐 예를 들어 세션 이렇게 치시게 되면 거기에 그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접수가 뭐냐면 내가 레이키 치료 받겠다고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너 그냥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너희 어디 앉아 있어.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쪽에서 그 미국에서 저한테 레이키 파장을 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5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시공간을 뛰어넘고서 할 수 있는 게 레이키입니다. 특히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 이제 화이트 칼라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테라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웃기죠? 웃긴데 굉장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법과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효과와 체험 사례가 풍부하다. 자, 근데 레이키를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제가 지금 빨리 심벌을 설명드리고 저희가 음악을 들으면서 해볼 거예요. 근데 저희가 레이키는요, 심벌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우선 3가지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초코레이, 세이키, 혼사제 손해라는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스톤 테라피 하게 되면 혹시 들어보셨죠? 메린 에스니라는 여사가 있어요, 미국에. 라스톤을 개발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라스톤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그 라스톤은 그분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스톤 테라피는 좀 다른 거랑 다른 것이 뭐냐면 앞에 조금 뭐랄까 이렇게 고객의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그 이완 단계가 있어요. 이완 단계 때 레이키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을 뵀었어요. 한국에 오셔서. 근데 그분은 꼭 저기 집에 어디 한식당을 데려갔더니 뭐 이렇게 막 뭐를 막 그려요. 눈을 감고. 그리고 커피를 안 먹는데 커피를 잘 안 좋아하는데 그 커피에다가도 뭘 그려요. 오뎅이 나왔어요. 오뎅. 우리나라 얘기하면 어묵이죠. 어묵을 먹는데 이게 뭐니겠어. 뭐라고 설명해 줬더니 거기다도 뭘 그리고 먹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초코레이입니다. 초코레이. 그래서 초코레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의미하는 게 지구와 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질 수 있는 모든 사물에다가 이 파장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애완견 외국 사람들은 이걸 배워요. 누굴 위해서? 자기 애완견을 위해서. 애완견한테 치유의 메시지를 막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곳에 에너지를 보낼 때 쓰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발목을 다쳤다거나 아니면 어디 통증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이 초코레이를 외우면서 거기다 이렇게 문양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그 부분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상처나 부상이나 장소를 정화한다거나 음식을 정화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메리네슨이라는 그 아줌마처럼 이렇게 꼭 문양을 그리는 사람들 보면 레이키를 배우신 분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이키라고 있는데요. 세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달과 물을 상징을 하고요. 아까 초코레이는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특정한 부위에 확 하고 보낸다고 한다면 세이키는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멀리 퍼져 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몸의 이완이나 균형을 찾고자 할 때 이제 써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 관리 단계 있죠. 이런 여러분들 뭐 테라피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하실 때 맨 마지막 단계 이런 거를 세이키를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다거나 감정적으로 조금 뭔가가 뭐 정체되어 있다 그랬을 때 감정을 해소해야겠다 그랬을 때 쓰시면 좋고요. 혼사제 손해라는 것이 있는데 혼사제 손해라는 것은 근데 이름들이 참 웃기죠. 초코레이, 세이키, 혼사제 손해. 이게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개발해서 그래요. 일본 사람이 개발해서 이렇게 그 이름들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혼사제 손해 같은 경우는 공기나 공간을 초월해서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격 치유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그 여러분들 그 레이키 원격 치료 이렇게 치시면 그게 센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카드 결제하시면 진짜 원격 치유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저 거기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혼사제손에는 그렇게 시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어느 날 내가 어떤 고등학교 동창을 막 생각하고 있었어. 오랫동안 연락이 안 닿던. 근데 잠깐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띠리리 울리면서 그 아이한테 전화가 와. 이럴 때 있죠. 그러면서 전화 받죠. 어머 너랑 나랑 뭐가 통했어? 텔레파시가 통했어. 그랬을 때의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혼사제손해 같은 경우 공기나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래, 과거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요즘 별로 되게 냉정해. 그러면서 나랑 좀 소홀해진 것 같아. 그랬을 때 메시지를 막 보내면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심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자를 몇 개를 결합해 놓은 것 같으세요? 본자, 시, 영. 총 4개의 한자를 결합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심벌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냐면 4개가 있어요. 따이공명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냥 한자를 읽으면 대광명이에요. 근데 그 명칭을 잃을 때는 따이공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산모 관리할 때 이런 레이키를 제가 소개해드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모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산모의 불편한 증상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태교와 같이 하면 좋다. 그래서 특히 레이키의 특징이 뭐냐면 레이키는 저녁 음반이 나옵니다. 저녁 음반이 있어요. 저녁 음반이 딱 60분에 맞춰서 나와요. 60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키라고 치면 레이키 저녁 음반이 떠요. 그래서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취할 수 있게끔 과학적으로 만든 음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키를 할 때 향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향을 이용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손만 있으면 돼요. 손만. 어떨 때 손이 없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원격으로 쏘는 거죠.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레이키는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에 보게 되면 10계명이라고 있죠? 근데 레이키는요, 레이키를 할 때 이걸 이렇게 머릿속에다 외웁니다. 그래서 오늘만은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만은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만은 나이를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만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사랑과 존경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개를 외우면서 그 증상에 맞는 뭘 보낸다? 심벌을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키 방법은 음악과 오일과 간단하게 손이 있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레이키 음악을 잠시 저희가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편안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호흡수가 일정해지면서 여러분들 호흡수가 일정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근육이 이완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수가 일정해지면 순환도 정상적이 되고 순환이 정상화되면서 경직된 근육이 풀어지고 자, 그다음에 이 음악은요 레이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듣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레이키 3분마다 벨 소리가 울려요. 띵띵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손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음악만 들으셔도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증상에 따라 레이키의 심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심벌이 기억이 안 난다면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초코레이, 초코레이, 초코레이 또는 세이키, 세이키, 세이키 그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혼사제 손에, 혼사제 손에 자,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3분마다 종이 땡땡 울려요. 그래서 처음 레이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잘 편안하게 하시라고 3분마다 종이 울리면서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각 부위별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얘기는 저희가 그 산모 관리인데요. 특히 산모 관리의 중요성은 임신 전에 우선 임신을 위한 준비, 특히 체온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임신했을 때는 태아의 그 성장 속도에 따른 임산부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 그것에 따른 우리가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특히 산모랑 관리라는 것은 임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까지 함께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사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태교의 일환으로 같이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점심시간 제가 까먹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의를 잘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강의를 너무 잘했거나 아니 강의를 너무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로 알고 그러면 강의를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